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데이너 김입니다. 내부에서부터 무너지는 중국, 얼마나 썩었는지, 그리고 이거는 irrevocable, 진짜 뒤집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도달했다는 거죠. 이제 진짜 중국의 붕괴, 멸망, 또는 이 여러 개 나라로 쪼개지는 거, 티벳, 위구르, 닝샤, 꽝tung, 그 다음에 중국 본토, 자유를 추구하는 중국과 공산주의를 그대로 지켜야 하는 중국, 그리고 내몽고, 만주까지 진짜 56국으로 쪼개질 것 같습니다. 자, 그 내용 요약해 봤습니다. 재미있습니다. 자, 거대한 제국, 역사에서 거대한 제국이 어떻게 무너졌냐 물어봤더니 AI한테 물어봤습니다. 정말 쓰나미가 몰려오듯이 한꺼번에 자빠졌는데 대부분 다 그게 외국의 공격에 의해서 자빠진 경우에는 5%도 이하도 안 된다 이거예요. 95% 이상은 95% 이상이 그냥 내부에서 썩어 문드러져서 망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중국 공산당이 정말 그 내부에서 썩어 문드러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 공산당의 악습, 그 다음에 폐악질, 이런 것이 안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졌기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겁니다. 자, 인류 역사의 95% 이상이 내부가 골마서 썩어 문드러지면서 자빠졌다 이겁니다. 이게 통계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1979년도에 미국과 수교를 했습니다. 1979년도 한 8월 달쯤 수교를 했어요. 1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인 논의가 되다가, 자, 그러면서 미국이 싸게 만들어주면 다 사줬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팔아먹었죠. 자, 그러면서 미국 자본가들이 투자해서 싼 물건을 만들어서 미국에 팔고 그걸 전 세계에 팔고, 그래서 미국 자본가들도 돈을 벌고 중국도 돈을 벌고, 덕분에 중국은 공짜로 공장도 세우고, 이러면서 전 세계의 공장이 됐습니다. 전 세계의 돈을 다 빨아들이는 그야말로 블랙홀이 됐습니다. 세계의 공장이 됐어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불침 항로, 아니 1년에 10몇 프로씩 성장해요 세상에. 그 이듬해 또 10몇 프로 성장하죠. 그럼 얼마입니까? 이게 계속 누적하면요 10년 만에 그야말로 몇백 프로 성장하는 게 되는 거죠. 엄청난 겁니다. 자, 그래서 당당하게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친 김에 이제 우리가 군사력도 세계 짱을 먹어야지. 그러면서 군사비도 무지막지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를 넘어서 세계 패권도 미국에서 뺏어버릴 거야.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계 패권에 도전했어요. 근데 2019년까지는 너무너무 잘 성장을 했어요. 막 그야말로 10%, 8% 뭐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코로나가 딱 터졌어요. 코로나가 터진 건지 시진핑이 퍼뜨린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후자일 것 같아요. 퍼뜨린 것 같아요. 자, 2019년도에 전 세계에 코로나가 퍼져갖고 전 세계 뭐 통계에 잡히지 않은 것까지 합치면 억 단위 이상 죽었다고 저는 봅니다. 어마어마하게 죽었는데 미국이 제일 많이 죽었죠. 그때 미국을 굉장히 비판했어요. 저 봐, 자유민주주의는 저렇게 망해 이러면서 미국을 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산주의 국가라서 통제를 잘하기 때문에 우리 안 죽잖아 이렇게 했습니다. 안 죽었습니까? 약이 없어하고 무지막지하게 죽었어요. 통계를 조작했어요. 10,000명 죽으면 1명 죽은 걸로 통계냈죠. 이런 식으로 거짓말했습니다. 거대한 거짓말.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우리 안 죽었어. 그런데 전 세계가 바보입니까? 위성으로 보면 다 보여요. 중국의 모든 화장터는 24시간 풀가동이야. 근데 시체를 소화하지 못해서 그 시체 대기줄이 몇 킬로씩 줄 서 있어. 이걸 다 봤는데 더 이상 태울 데가 없어서 아파트 그냥 마당에다가 차 치우고 거기다가 농작 태워가지고 농작을 태워서 거기다가 시신을 태우는 게 다 들켰는데 그래도 자기들은 얼마 안 죽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안 통했어요. 그리고 경제를 꽉 막았어요. 그 시진핑이 몇 년 동안 꽉 막아서 코로나 끝나면 그때 열 거야. 3년 만에 열었죠. 그것도 열고 싶어서 여는 게 아니라 백지 시위에 의해서 강제로 열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부터 경제는 폭망한 거예요. 중국의 최전성기는 2019년도였습니다.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터지면서 3년 동안 막았죠. 그리고 그때부터 중국은 끝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2019년까지만 해도 거대한 중국 공산당은 거침없이 그리고 영원히 팽창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거대한 차이는 안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고 그 썩어 문드러진 냄새가 전 세계가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쓰나미는 이제 중국을 넘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인정사정 없이 붕괴되는 중국 공산당의 경제 시스템.
하루에도 수백 수천 건씩 시위와 폭동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린 몰라요. 보도 안 해요. 그런데 중국에 깬 사람들이 영상을 찍어가지고 중국 공산당이 맡고 있는 황금 방화벽을 뚫고 해외를 송출해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서 시위가 폭동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절대로 공개적으로는 발표 못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CCP, 차이나 커뮤니스트 파티가 이제 서서히 권력이 붕괴되고 있고요. 그 공산당 자체가 해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막을 수 없는 쓰나미와 같은 파도입니다. 자, 여러분. 군사 퍼레이드 기가 막히게 잘하죠, 중국 공산당. 자, 그런데 여러분, 군사 퍼레이드 잘하는 나라 다 전체주의, 독재주의,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얘들은 전쟁을 잘하느냐? 꽝이에요. 전쟁을 못해요. 퍼레이드 잘하는 나라일수록 전쟁을 못한다. 퍼레이드 제일 잘하는 중국 공산당, 중국군, 중국 인민해방군, 전쟁은 전 세계에서 가장 못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중국 여군인데 뭐 키도 똑같고요. 얼굴도 다 아주 예쁘게 생기고 그렇죠. 이게 군인이 아닙니다. 사회에 있는 연예인들이라든지 이런 애들을 강제로 동원해서 훈련시켜서 이렇게 내보낸 거예요. 자기들이 발표했어요. 자, 왜 그러느냐? 근데 이 징집을 했는데 안 온다. 그럼 걔는 반동부자로 찍혀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동원되죠. 그래서 미친 듯이 훈련을 합니다. 눈의 각도까지, 얼굴의 각도까지 딱 돌려가지고 딱 맞춰서 키도 딱 정확하게 맞아야 돼. 이게 군사훈련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애들이 전투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자, 러시아 기가 막히게 군사 퍼레이드 잘해요. 러시아 여러분 전쟁 잘합니까? 이번에 보셨죠? 우크라이나에서 개 박살나는 거 보셨죠? 자, 이거는 지금 전쟁 중인 이란의 혁명수비대 군대입니다. 얘들 전쟁 잘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잘하실 거고요. 여기는 베네수엘라의 군대입니다. 베네수엘라 군대 전쟁 잘합니까? 미국이 쳐들어가는데 총 한 발 못 쓰고 다 당해버렸죠. 자기 대통령이 잡혀가는데도 총 한 발 못 쐈어요. 이게 베네수엘라 군대고, 이것이 베네수엘라에게 모든 군사 교리를 가르쳐준 쿠바의 군대입니다. 자, 간단해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군사 퍼레이드 잘하는 나라, 거꾸로 전쟁 못하는 나라, 전투 능력 없는 나라, 이렇게 보는 것이 아마 합리적인 판단일 것 같아요. 5세대 첨단 제20 전투기, 중국 공산당에 만든 제20 전투기, 젠자는, 젠이라는 거는 그 뭡니까? 아주 살벌한 뜻을 갖고 있어요. 섬멸할 때 섬자입니다. 섬. 제20 전투기가 뭐 5세대 이 스텔스기라고 해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 뭡니까? 인도 공군이 그 라다크 지역 그 상공에서 날고 있는 제20을 다 잡았어요. 레이더로다가. 스텔스 아니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나 버렸죠. 가짜입니다. 완전한 가짜 무기예요. 완전한 무용지물이야. 그리고 그 엔진이라든지 이런 부품 같은 경우에도 검사 통과할 때는 진짜 부품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통과하면 빼가지고 거기다 뭐 가짜 비슷한 상용 제품 끼워놓고 또 다시 통과할 제품만 진짜 부품 집어넣고 통과시키고 또 빼내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제20이 과연 몇 대가 나를 수 있을지는 몰라요. 자, 검사 시에만 정품을 사용하고 통과 후에는 바로 빼가지고 가짜를 장착하는 중국 공산당의 제20 전투기. 그냥 이건 전시용이고 장난감이고 껍데기입니다. 그래서 군사 과학자들은 저거 전투 못할 거다.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것이 확인됐습니다. 파키스탄하고 인도군하고 접전에서도 드러났고요. 미사일, 그 다음에 방공망 드러났죠. 그 다음에 저기 베네수엘라에서도 확실히 드러났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란에서 드러났죠. 처음에는 그 장비들을 이란군이, 베네수엘라군이, 파키스탄군이 운영을 못해서 그래. 니들 그걸 못 배웠냐? 이렇게 욕을 했는데, 그래서 이란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중국이 엄청나게 가가지고 투입해서 그걸 직접 조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미군이 거의 미군하고 이스라엘군이 만 번 이상 전투기를 출격시켰는데 단 한 발도 쏘지도 못했어요. 기가 막히죠. 자, 그래서 얘들은 전부 다 전시용 껍데기 장난감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 이란 전쟁 후에 이 레이더 만들었던, 미사일 만들었던, 전투기 만들었던 핵심 과학자들 다 깜빵에 갔습니다. 자, 그래서
퍼레이드 잘하고 쇼 잘하는 군대는 역시 전쟁은 꼴찌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군사 과학의 이 체계화는 체계는 군사 과학 체제는 부패 체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아주 폐쇄적입니다. 자기가 부품 받는 회사에서만 부품 받아요. 그리고 공급망도 아무나 안 받아요. 딱 정해진 데서만 받습니다. 경쟁이 없어요. 왜 어떻게 해요? 그냥 됐다 치고 했다 치고 그냥 집어넣어. 그 대신 뒷돈 얼마 줘. 이러기 때문에 경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통과해요. 그리고 무슨 일 생기면 돈으로 메우고. 이러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자, 중국 무기가 안 되는 이유를 4가지로 전문가가 요약했더라고요. 러시아 무기를 복사합니다. 짝퉁으로 역설계하는 거죠. 그런데 그 러시아 무기의 원조에 못 따라가죠. 두 번째, 내구성이 떨어지는 부품을 써요. 그러니까 몇 번만 쓰면 그냥 퍼져버리는 거예요. 자, 500발 쏠 수 있다고 얘기했던 태국에 수출했던 그 중국의 그 탱크 100몇 발 쏘고 그냥 터져버렸어요. 우리 한국군 그 탱크 전차는 1200발 쏩니다. 1200발. 뭐 그 사이에 정비도 물론 하겠지만 이런 게 중국산이다. 자, 그 다음에 내구성 떨어지는 소재. 이거를 그냥 일회용을 100발 썼으니까 많이 쏘았네요. 이렇게 쓰고 있고요. 또 전술 전기는 미국 거를 베낍니다. 미국의 전술 전기는 육해공군 해병대가 다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갖고 통합 방공망이잖아요. 근데 얘들은 그게 안 돼. 난장판이야. 개판이야. 자, 그리고 기술 표준을 정했으면 그 표준에 따라서 엄격해야 되는데 정치인이 한마디만 말하면 바꿔요. 체계가 단일화되어 있지 않다. 개판이 되는 거죠. 자, 중국 공정원 홈페이지에서 사라진 3사람. 우만청, 이 사람은 자체 조기 경보 레이더를 개발했던 사람인데 가짜였어. 그래서 깜빵에 갔어요. 죽은지 살았는지 모릅니다. 자, 조센경, 이 사람은 핵무기 연구 주요 지도 기술자인데 이 사람도 깜빵에 갔겠죠. 다 제거됐어요. 자, 위이인, 이 사람은 무인기 및 미사일 유도 제어 장치 전문가인데 이 사람도 깜빵에 갔습니다. 다 제거됐어요. 이 사람만 그렇겠어요? 밑에 있는 사람 줄줄이.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개발한 무기를 만든 제조업체 사장들 다 깜빵 갔죠? 그걸 납품받은 군대 장군들 다 깜빵 갔죠? 지금 중국이 깜빵에 시진핑이가 500만 명을 집어넣었다고 해요. 500만 명을. 와, 500만 명을 어떻게 깜빵에 수용시킵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들 텐데. 자, 붕괴되는 구조적 해체 시스템.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자, 차이나의 외교 최고급 인사가 자백을 했습니다. 황당한 자백을 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자기는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중립을 가장해서 민수용품이라면서 우크라이나에 전쟁 물자를 계속 공급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확실하게 무너지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이야, 러시아 무너지면 그 다음에 전 세계 총구가 우리한테 향할 텐데. 그래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온통 자신들이 이 전 세계가 자신들을 때릴 거라는 그 공포에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하죠. 러시아는 우리하고 친해. 계속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에다가 좋은 감정을 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 한꺼번에 중국과 러시아와 동시에 싸우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남겨놓습니다. 아, 니들은 맹방이야. 아, 니들은 센 나라니까 우리 대우해 줄게. 빨리 뭡니까? 휴전해.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강력하게 중국을 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이념이고 동맹이고 의리고 이런 거 없어요. 중국 공산당이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의지에 불타고 있습니다. 근데 내부에서 썩어 문드러지고 있어요. 가능할까요? 자, AI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게 뭐냐? 그랬더니 포위 심리랍니다. 포위 심리. 시즈 멘탈리티. 아, 내가 포위됐어. 이런 위기를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나토가 확장하고 있고 제국이 옛날에도 붕괴됐기 때문에 지금도 붕괴될 러시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 개의 나라로 구성되어 있는 연방국가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연방의 자체적인 어떤
규율이 없어요. 푸틴 지 맘대로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각각의 연방에 속해 있는 나라들이 다 그냥 원심력이 커져갖고 야, 난 러시아의 연방에 있고 싫어. 이렇게 되겠죠? 푸틴의 힘이 약해지면 바로 원심력에 의해서 붕괴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화적 고립과 피해의식. 엄청나게 떨어졌죠. 이 프랑스나 이 서방에 비해서. 피해의식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뒤돌아설 것 같으니까 공포의 역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는 봐주겠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러시아 위기가 아니고 이제 중국이 위기가 됐다. 자, 미국은 중국을 제2의 1의 적으로 확실하게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때려야지 왜 우리 때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미국이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중국은 유일한 경쟁자로 딱 찍었어요. 그래서 경제 및 기술, 그 다음에 자금 다 봉쇄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치 중심으로 결속하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로 결속하자. 중국은 우리의 반대야. 확실하게 중국을 때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 벌벌 떠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의 먹거리였던 베네수엘라, 그 다음에 이란, 이런 나라들이 작살나면서 진짜 중국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두 나라에서 기름을 안 주면은 중국은 경제가 씁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나라가 온통 공장이 문 닫고 난리인데 세계 제2의 경제대국, 수백만 군사대국, 자랑하다 처음으로 두려움을 시인하면서 꼬리를 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어 기준으로 들어갔어요. 자, 여러분, 강대국이 쇠락의 길을 갈 때에는요, 아주 신경질적으로 방어 드립을 칩니다. 그죠? 이게 바로 중국의 지금 현 상황이에요. 이젠 작은 충격에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모래성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걸 인정하니까 옆에서 좋게 다가와도 오지마 오지마 이렇게 되는 거죠. 신경질을 부리는 거예요. 이 방어 드립입니다. 일종의. 도대체 왜 이렇게 거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걸까? 경제는 몰락했고 죽음의 디플레이션 늪이 아주 깊이 빠져 있죠. 지금 생산자 물가지수는 몇 년째 연속으로 마이너스 늪에 빠져 있고요. 소비자 물가 역시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자, 소비자 물가가 바닥을 치면서 경제가 추락해가지고 이게 완전히 경제 부양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자, 거시 경제 입장에서 보면요, 약간의 인플레이션은 그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플레이션도 약간 어려움이 있죠. 이거는 감기 정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디플레이션, 물가가 떨어지고 경기가 떨어지는 거, 이거는 아주 말기암입니다. 인플레이션하고는 비교 안 돼요. 자, 그래도 중국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냉장고를 사야 되는데 지금 살까? 100만 원이네. 근데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 아, 다음 달에 사자. 다음 달은 90만 원 될 거야. 그랬더니 88만 원에 파는 회사도 있어요. 그러면 다다음 달 봉급받아서 사야지. 그럼 그때 80만 원 할 거야. 아니야. 이렇게 되면서 소비를 계속 미루면서 경기가 안 돌아가는 겁니다. 제조회사 공장들은 큰일 났어요. 물건이 안 팔려고 재고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물건이 안 팔려. 돈이 안 들어와. 어떻게 합니까? 계속 가격을 내려 팔지만 적자는 쌓입니다. 이 물건도 재고도 산더미처럼 쌓이고 빚도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덤핑을 계속 때립니다. 덤핑을 칠수록 적자는 더 심해져요. 그리고 봉급을 못 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직원을 해고하는 거죠. 일자리를 잃고 월급을 깎인 사람들은 월급이 지난달에 100만 원 받는데 이번 달에 80만 원을 깎였어. 그럼 어떻게 해요? 돈을 못 쓰는 거죠. 지갑을 닫고 또 닫는 거예요. 그리고 공장들은 파산을 거듭하면서 이 중국 공산당의 경제는 완벽한 죽음의 늪으로 추락하는 겁니다. 자, 중국의 고속 성장기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투자하면 땅값이 오르고 집값이 오르면서 대단히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인프라 깔고 공장 돌리고 물건 만들면 팔리고 팔리면 돈 남고 이러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지금은 중국이 폭망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도 돌아오는 수익은 없습니다. 적자입니다. 자, 중국이 전 세계에 그야말로 철도망만큼 많은 어마어마한 철도망을 깔았죠. 그런데 아무도 안 타요. 텅텅 비었어요. 이번에 춘절에 싸구려 기차는 서서 가요. 사람들이 미어 터져요. 근데 고속전철 엄청 비싼 건 아무도 안 타. 텅텅 비었어. 그거를 중국인이 찍어서 올린 걸 봤어요. 그 큰 고속전철에 한
한 명도 안 탄 칸도 있고 한두 명 탄 칸도 있고 그 빈 차 달리는 거예요. 값이 비싸니까 못 하는 거죠. 자, 이제 가게, 기업, 지방정부까지 빚더미에 깔려서 죽을 지경입니다. 투자 못하죠. 투자는커녕 소비도 없어요. 아니, 소비가 돼야 물건이 팔리고 물건이 팔려야 공장을 돌리고 공장을 돌려야 공장을 증설하고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빚 갚기에도 정신이 없어요. 경제에 아무리 돈을 쏟아 부어도 이제는 이익은커녕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빚 갚기에도 바쁜 거예요. 중국 공산당이라는 잘못된 시스템. 이제 자기 살을 깎아먹는 끝없는 추락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인볼루션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인볼루션. 예. 인볼루션은 안쪽으로 계속 감겨 들어가는 겁니다. 안쪽으로 계속 감겨 들어가는 거. 우리 이제 한자 용어로는 내권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외국으로 수출하고 이렇게 해서 발전하는 게 아니라 내수로 다 발전할 거예요. 세계에서 안 사죠? 괜찮아. 우리 인구가 엄청나게 많어. 우리 내수하면 된다니까. 내수가 됩니까? 지금 안 사는데 아무도. 자, 수출 성장 대신 내수를 통한 성장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중국 공산 시진핑이 직접 얘기했어요. 근데 내수는 폭망이야. 자, 이게 망해가는 지름길이죠. 성장 대신 안정, 수출 대신 내수, 내수는 꽝이야. 인볼루션, 계속 안으로 감겨 들어가면서 중국은 이제 새로운 길이 아니라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자, 내권화를 그림으로 그렸어요. 안쪽으로 돌돌돌돌 말리는 김밥이 되는 겁니다. 권자가 말권자예요. 예. 담배 저는 안 펴봤습니다만 담배를 안 피니까 권련이라는 잖아요. 권련이 뭐냐면 종이에 마른 게 아니고요. 담배 잎 자체를 말아서 피는 걸 권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말권자입니다. 말권자. 내권합니다. 영어로는 인볼루션. 자, 인볼루션. 안으로 말려 들어가면 퇴화되는 거죠. 사회적, 경제적 의미의 내권화. 뭡니까? 인볼루션은 과도한 내부 경쟁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오토바이로 식품 배달해 주는 거 우리로 말하면 배달의 민족 이런 게 박사학위, 석사학위 갖고 있는 사람이 한다잖아요. 그거는 국민학교, 중학교만 졸업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공부해서 박사학위 따서 석사학위 따서 택배 배달하고 있어. 오토바이 몰고. 기가 막히죠. 그래서 중국이 망한다 이겁니다. 자, 진짜 대한민국도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어저께 설문조사를 했어요. 데이너김 채널에 들어오시면은 여기 홈이 있고 동영상, 쇼츠, 라이브, 그 다음에 게시물이 있는데 거기 게시물을 보시면요. 제가 어저께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도 조사를 하니까 우리 애국 시민들이 많이 응해 주셨어요. 자, 이자가 누굽니까? 전라도 사람이죠. 이정현입니다. 자, 민주당 세작으로 보여요. 저는 얘를 민주당 세작, 간첩으로 생각합니다. 정치인의 언행은 메시지입니다. 근데 얘가 군복을 입고 왔어요. 얘가 군인 출신이에요. 자, 이정현이가 군복을 입고 온 거는 전라도 놈이 군사 독재를 하겠다는 포고령입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죠? 자, 이정현. 자, 그래서 여기 195명의 좋아요가 눌려졌고 37명의 댓글이 달렸어요. 그리고 이정현이가 하는 짓거리에 대해서 이자가 뭔 짓을 했습니까? 압도적으로 민주당의 누굽니까? 김부겸이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카드죠. 아니, 김부겸이를 거의 20% 차이로 이기는데 여론조사에서 그야말로 이준석을 공천 학살해버렸어요. 이정현이라는 놈이. 이자는 뭔 짓입니까? 민주당 김부겸이를 당선시키기 위한 민주당 간첩질 아닙니까? 저는 간첩질이냐 애국충전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는 간첩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다른 의견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게 민주당의 세작, 전라도 민주당 세작이 간첩질을 하는 거냐, 국민의힘 죽이는 짓거리냐, 아니면은 애국충전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 2,500명이 투표하셨는데요. 91%가 이거는 민주당 간첩질이다. 이렇게 투표를 하셨고요. 자, 9%가 김부겸 당선질은 아니고 나름 승리를 위한 계책이다. 이렇게 좋게 평가를 했어요. 이 좋게 평가하시는 분 중에서 진짜
너그러운 마음으로 국민의힘을 품어주시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여기 민주당 간첩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다. 참 기가 막혀요. 자, 국힘에 더 이상 바깥 못하는 간첩들 많죠. 헌뚜껑부터 시작해서 이준석, 그 다음에 누굽니까? 원내대표 하는 자, 이자, 그 다음에 뭐 이런 자들. 야, 참 기가 막혀요. 자, 그리고 제가 이 국민의힘이 이렇게 확실하게 민주당 이중대가 되는 걸 보면서 기가 막혀서 나름 고민을 해봤는데, 이탈리아의 공산주의 이론가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자가 있습니다. 이 자가 만든 것이 War of Position, 우리나라로 말하면 진지론이에요. 진지전 이론입니다. 진지전 이론인데 이게 뭐냐면은 싸워서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그 당에, 그 단체에 기어들어가서 천천히 문화적으로, 사상적으로 그 헤게모니를 잡는 거야. 헤게모니 뭡니까? 주도권을 잡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국민의힘이 무력으로는 안 되니까 들어와가지고 자유, 민주, 그리고 이 한동훈이가 말하는 뭐 있잖아요. 그런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개소리 하면서 서서히 이 주도권을 잡는, 헤게모니 잡는 그런 짓을 하고 있다. 안토니오 그람시의 짓거리다 이거죠. 자, 그 중에서 여러분 아시죠? 자, 이자 간첩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판단하십시오. 한동훈이 밑에 가서 이렇게 러브샷 했던 자, 저는 100% 간첩이라고 봐요. 나경원,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던 자죠. 자, 왔다 갔다리 간보는 간제비, 간철수, 얘는 뭐 확실한 간첩이라고 저는 봅니다. 양양자. 홍준표, 이재명이가 자리 하나 준다니까 파란 넥타이 메고 쇼하던 자 아닙니까? 이제 헌뚜껑이야말로 더 이상 예비가 필요 없는 사람이고요. 유정복이, 얘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적극 지지하는 자입니다. 이철호 경북도지사, 이 사람은 아니라고 보는데 저 자세히 모르겠어요. 아니, 국힘에서 내세운 사람들이 다 이래요. 그야말로 오세작, 완전히 간첩이죠. 민주당 간첩은 아닐지 몰라도 걔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니까 철저한 좌파죠. 어쨌든 국민의힘을 무는 세작이다, 간첩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이런 자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우파 정당을. 참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진짜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진짜 이 진지던 이론에 입각해서 이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알아야 되겠다. 자, 그리고 파이낸스 투데이에서 기가 막힌 기사를 하나 실어놨는데, AI 혁명 시대에 우리가 쟤들이 진지론에 입각해서 우파 정당을 접수했으니까 우리가 역진지론으로 저자들을 압도하자, 이런 기가 막힌 내용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이것도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지금 부정선거, 가짜 국회, 국회를 해산하자는 이런 애국 시민들의 그다음에 피 어린 절규, 그리고 집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투쟁해 주십시오. 싸움은 이깁니다. 싸우지 않기 때문에 지는 겁니다. 함께 투쟁해 주십시오. 동의하시면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많이 퍼날라서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충성.